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장기간 연박하면서 산행이나 둘레길 그리고 여행을 할 때 사전에 현지 조사는 어떻게 하세요? 가고자 하는 그 구간, 길이라든가 난이도, 그리고 날씨, 그리고 하루에 얼마쯤 가야 되는지, 그리고 교통편, 가성비 좋은 숙박시설, 식당,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준비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4박 5일 동안 한라산 둘레길을 가기 위해 사전 조사와 날짜별로 세부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계획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계획서를 도출해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둘레길은 강추합니다. 국내 최고의 둘레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높은 산이, 한라산이 있어서 둘레길도 막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천만에 안 그래요. 평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평지 수준으로 완만하게 쭉 가든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국적인 산길하고 계곡에 물이 없는 것 같은데 맑은 물이 깨끗하게 고여 있어요. 육지에서도 볼 수 없는 환상적인 코스입니다. 강추합니다. 강추. 혼자 가지 마세요. 무서움을 타시는 분들은 혼자 가지 마세요. 너무 적막합니다. 고요하고요. 환상적인 코스 정말 강추합니다. 강추. 지리산 둘레길, 치악산 둘레길에 의해서 한라산 둘레길을 가기 위해 조사한 게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도 참고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고자 하는 한라산 둘레길 사전 숙지하기. 네이버에서 한라산 둘레길을 입력하면 광고가 뜨고 쭉 내려가면 이렇게 한라산 둘레길 전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이나 치악산 둘레길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양 풀어나간다 그런 의미인데 한라산 둘레길은 독특하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9개 구간인데 이 북쪽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네요. 구간별로 색깔이 다르게 거리, 시종점, 위치 나오고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구간 나오고 버스 정류장 표시 그리고 화장실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6구간은 5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만 개방합니다. 코스 정보가 있습니다. 쭉 구간별로 천하숲길 1구간을 보면은 개념도가 나오고 코스 안내 관련 이미지 사진 쭉 있고요. 버스 노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날씨, 버스 정보, 날씨를 조회하면 이 제주도 전체 지도가 뜨는데 1구간을 가고 싶다. 아마 여기 천하숲길 이걸 누르면 밑에 날씨가 뜹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2도, 영하 3도, 토요일은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바람 5, 초속 7, 8까지는 그래도 걸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이트 밑에 가면 이렇게 지도 보이죠? 한라산 둘레길 1구간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 이렇게 코스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의 경로는 초기에 표기된 거라 현장에 가면 실제로 틀릴 수도 있어요. 일부. 근데 한라산 둘레길 표시 리본이 아주 촘촘히 있어가지고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길 헷갈린 곳은 영상에서 구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색깔이 밝은 데서부터 진해지죠. 쭉 올라갈수록 한라산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고도도 여기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등고선 표시 보는 법. 여기 오른쪽 보면 테마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등산로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죠. 등고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등고선이 수치가 나오죠. 800m, 850m, 900m. 이 주 등고선은 50m 간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등고선은 10m 간격으로 있어요. 1구간의 경우는 만만히 올라갔다가 노로름을 돌아서 쭉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완만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4구간 같은 경우는 거의 평지 수준으로 쭉 갑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요. 버스 정보는 어떻게 되나? 이쪽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버스 정보라고 보이죠? 제주 버스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보십니다. 도착, 노선 검색, 실시간 위치, 숙박시설 탐색하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 2구간을 하루에 하겠다 해서 보면 2구간 끝에 서귀포 자연휴양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거리 숙박시설부터 조회하기 시작합니다. 이 길도 따라서 서귀포 자연휴양림도 가능합니다만 여기는 매점이 없어요. 먹거리를 살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제로 여긴 예약이 되는데 주말 같은 데는 금방 예약됩니다. 쭉 길 따라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리조트가 있네. 제주 리조트 이런 데 보면 회원제로 돼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더 내려가 봅니다. 이거 호텔도 있고요. 여기도 조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 따라 내려가면 숙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침대 모양 조회해서 사이트나 가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이 근방을 다 조사해 봤는데 여행 스케치가 제일 가성비가 좋아서 볼 수도 있죠. 깨끗하구나. 전화로 확인했더니 세탁기 있고 근방에 CU 편의점도 있고 여기서 한 600m 내려가면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펜션에 문의했더니 여기 은인의 해장국이라고 아침 식사 된다는 것도 알려줬습니다. 지도에서 도보 거리 확인하기. 예를 들어서 펜션에서 식당까지 얼마나 걸어가야 되나. 그러면 이쪽에 자 모양의 거리가 있죠. 이걸 클릭해서 출발 지점에서 클릭 눌러요. 그리고 꺾어진 데서 한번 누르고 쭉 식당까지 누르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174m 나오네요. 교통편 확인하기. 서귀포 자연휴양림에서 마치면 여기서부터 조회를 합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의 표시가 보이죠? 버스 정류장이 서귀포 자연휴양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출발해서 숙소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숙소까지 쭉 찾아가 봅니다. 숙소를 클릭합니다. 대부분 해보셔서 하실 거예요. 여기를 도착을 누릅니다. 이렇게 버스 같은 경우 이렇게 번호가 뜹니다. 240번 여기를 클릭하면요 14분 걸리고 도착 예정 정보는 지방 같은 데는 대부분 도착 예정 정보가 없다고 떠요. 240번을 누르면 이 버스가 다니는 데 있으면 버스가 표시되어 있어요. 현위치가.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배차 간격도 뜨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버스가 언제쯤 오지 이것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에서 아까 240번이었죠? 한 번에 찾기 240번이라고 그랬죠? 눌러보면 버스 운행 시간표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대별로 있어요. 여기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위에 보면 240번이 제주에서 출발하는가 서귀포에서 출발하는가 숙소로 내려간다. 서귀포 남쪽으로. 그러면 제주 터미널에서 가는 걸 눌러봐야죠. 그럼 터미널에서 몇 시 출발하는구나. 그리고 어리목에는 몇 시하고 영실매표소가 서귀포 자연휴양림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영실매표소에 몇 시에 오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게 코스를 하면은 4시쯤 도착한다고 치면 여기 16시, 4시 16분에 영실매표소 도착해서 내려오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다음날 점심 먹거리 준비 방법. 저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이라든가 빵 이런 걸 구입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편의점에서 김이 있어요. 김하고 햇반을 사서 햇반을 데워서 김에다 싸서 가져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날씨가 좋을 때 하나 도시락 싸가서 소풍 기분을 내고 싶다 할 때는 여기 한라산 둘레길은 아주 경치가 좋으니까 아침 식사가 되는 이런 해장국집에서 도시락 좀 부탁합니다 하면 해줘요. 거의 대부분 해줍니다. 돈 드리면 되죠. 그 도시락에다 반찬 좀 넣어가지고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날 가는 방법. 이게 버스 정류장을 알아봤으니까 그 버스 정류장에 가면 시간별로 출발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는 식당까지 배낭 메고 와서 식당 옆에 정류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해서 숙박시설이나 식당은 그 코스 끝나고 예정 시간이 몇 시간 걸린다 구간별로 다 조사한 다음에 다음에는 여기 4구간 동백길까지 해보자 해서 거리를 보니까 가능해서 4구간 끝에 여기서부터 숙박시설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돈네코 힐 리조트가 괜찮더라고요. 이 근방 숙박시설 다 확인했더니 내려가는 길도 멀지 않더라고요. 거리를 재보니까 도보로. 그리고 돈네코 힐 리조트 주변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식당이 없어 보여요. 편의점은 있네. 근데 돈네코 힐 리조트에 전화했더니 이 건물 입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이. 그래서 그러면 식당이 어디가 있지 모르죠. 현지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럴 경우에는 거리 뷰에 항공뷰를 보시면 됩니다. 항공뷰를 보시고 그 위치 현장을 또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어요. 항공뷰로 보시는 건 아시죠? 모르시면 이렇게 제주 도냐도 있고요. 여기 식당 주변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식당 전화해 봅니다. 이게 733에 4545 전화해보고 아침 식사 돼요? 그러면 9시부터 된대요. 여기는. 그러면 어렵겠구나 해서 저녁에 여기서 먹고 그 다음날 편의점에서 점심 먹거리를 싸가지고 갑니다. 숙박시설은 이렇게 깨끗하네. 이렇게 멋있게 돼 있네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조사 결과에 따라 저희는 1, 2구간 하루 하고 3, 4구간 하루 하고
그리고 5구간 하루 하고 6구간은 아직 개방이 안 돼서 빼고 7, 8, 9구간 하루 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현재 가서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코스가 너무 좋은데 바로바로 휙휙휙 지나가는 게 과연 맞느냐? 아닌 것 같아요. 즐기면서 다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6구간이 개방되면 전체 7일을 추천드립니다. 1구간 출발 지점까지는 2.5km를 걸어 올라가야 돼요. 버스를 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함하면 1구간은 첫날이니까 1구간만 하시고 영실로 내려가서 밑으로 쭉 숙소에 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에 다시 와서 영실로 올라가서 2구간을 한 다음에 2구간 끝 지점에는 서귀포 자연 휴양림 있어요. 여기 아주 멋있어요. 오름도 있고 가는 코스 구간이 3구간 말고 휴양림 안에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걸으시면은 2구간하고 하면 하루 코스 아주 적절합니다. 충분히 쉬면서 하셔도 이 구간들은 한라산 둘레길은 아쉽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는 이제 날씨가 쌀쌀해서 그냥 휙휙 갔는데 날씨가 따뜻할 때 가면 꼭 쉬면서 즐기면서 가세요. 산을 왜 둘레길을 빡시게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좋은 코스를. 그 다음에 3일차는 3구간하고 4구간 적절하고요. 즐기면서 동백길은요. 여기 동백나무는 쭉쭉 위로 뻗기 때문에 옆으로 퍼진 나무처럼 평지에 있는 동백나무처럼 화려하게는 안 피지만 4월쯤이 여기가 동백꽃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구간 하루 하시고 좋습니다. 5구간 하루에도 아주 좋아요. 6구간이 개방되면 하루 하시고 그리고 7구간도 10km거든요. 총 7구간 천천히 즐기면서 여기 물차 오름도 괜찮아요. 이런데 오름도 한번 들르시고 하시면은 하루 코스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8, 9구간은 저희들은 8, 9구간만 하고 동문시장에서 보고 가려고 8, 9구간만 했는데 여유 있습니다. 아침에 숙소에서 가서 하면은 한 2시면 충분히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절물 휴양림 너무 좋습니다. 삼나무 코스가 아주 좋아요. 제주도 사람들은 사려니 숲길보다는 절물 휴양림을 더 좋아한다고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9구간은 리본이 없더라고요. 센터에 전화했더니 리본을 다는데도 누가 떼간다는 거예요. 9구간은 리본이 없는데 제가 영상에서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7일을 권장드립니다. 중간중간 쉴 곳이 너무 많고 밀림 속에서 충분히 산림욕 하시면서 가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세부 계획 2월 16일부터 저는 4박 5일 동안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있어요. 아침 먹고 9시에 출발하자. 9시 10시에 1구간은 8.7km인데 시간은 이렇게 걸리는구나 조사해서 나오고 도보는 사실 구간 말고도 걷는 구간이 있어서 총 도보는 19km를 걸어야 되고 둘레길만의 거리는 이렇고 날씨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총괄 요약표를 총괄 계획을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해서 만들어 놨고 둘레길 개념도도 보여드리고 일행들이 있기 때문에 첫날은 이런 거고 둘째 날은 이렇게 가고 셋째 날은 이렇게 가고 넷째 날 이렇게 날짜별로 세부 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포공항 도착해서 항공 비행기는 10km까지는 가능하고 이렇게 규격은 어떻게 돼 있고 그러면 제주공항에 도착해서는 어디로 가 숙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소요 비용은 우리 일행이 있기 때문에 예상 소요 비용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저녁은 호텔 인근에서 먹는데 1인당 15,000원 뭐 이런 식으로 호텔 인근 이렇게 가고 호텔 주변에는 이렇게 식당이 있구나 조사한 결과 내부 사진은 호텔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은 날씨가 이렇고 어떻게 1구간 출발지로 어떻게 가고 이렇게 센터에 전화해 봤더니 눈이 쌓이지 않아서 아이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 소요시간 개념도 쭉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트래킹 가이드를 치면 이게 PDF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용량이 많아서 한글 파일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PDF 파일이 있는데 한글 파일을 받고 싶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맞춰서 이게 수정해서 가야겠다 할 경우에는 제 전화번호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한글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숙소는 이렇게 바다도 보이는 숙소도 있네. 바다랑 파도랑 이렇게 날짜별로 세부적으로 화장실도 이렇게 화장실은 어디 있다 표시를 조사한 결과 화장실도 중요해요. 특히 여자들은 절물 휴게소는 여기에서 가도 되니까 마지막 날은 점심거리를 안 싸갔습니다. 코스가 기니까 가볍게 준비물이 중요합니다. 연박에서 계속 하루 종일 갈 때는 배낭 무게가 중요합니다.
숙소에는 다 수건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다 있고요. 최소화 시켜보니까 5kg 정도면 돼요. 이제 현장에 가서 물하고 힘들지 않으면 이제 막걸리도 한 병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면 한 6kg 나갑니다. 그리고 예상 소액은 48만 원이 계산이 됐는데 실제로 갔다 와서 정산해 보니까 42만 원 나왔고요. 항공료가 1인당 22만 4천 원이었어. 이때는 좀 항공료가 좀 비싼. 항공료는 아시겠지만 요일별로, 계절별로, 날짜별로 항공료가 다양합니다. 2만 원 한 때도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3월 중순에. 짐 싸기입니다. 속옷은 2벌씩, 3벌씩인데 하나 입고 있으니까 속옷은 3개씩 하고, 양말은 등산 양말 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빨아야 되는데 잘 안 마르죠. 그럼 보통 약간 두꺼운 걸로 2개 가져갑니다. 이건 저는 빼고요. 그리고 중간, 계절상 상의 중간은 계절에 따라서 맞춰 입고 가면 됩니다. 이거 하나 입고 하나 입었고 2개면 되고, 그 겉에 방한복을 입을 예정입니다. 바지는 입은 거 하나, 가져가는 거 하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비닐봉다리. 그리고 스틱은 경량, 요즘에 가볍게 나온 스틱이 많이 있습니다. 배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모자는 산 위에 계절이 좀 추울 것 같아서 귀를 가릴 수도 있고 그냥 접어서 넣을 수 있고. 장갑은 손바닥 전면이 휴대폰 기능이 되는 장갑이고, 산길이 위험하지 않으면 막걸리 한 병 가져가서 먹기 위한 물컵. 물은 중간에 보충이 안 되면 2개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충되면 하나 가져가서 먹고 중간에 보충하면 무게 부담도 덜하고 좋죠. 휴지는 조금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숙소 같은 데서 보통 다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온다고 해서 일회용 비옷 하나, 치약 조그만 거 칫솔 휴대용, 그리고 밴드. 나이타는 담배를 안 펴도 긴급하게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 보고요. 로션 조그만 거, 그리고 보조 배터리, 충전재. 면도기는 이게 가볍고 좋죠. 이제 충전식 면도기인데, 이것은 여럿이 갈 때 코골이 방지를 위한 입에 끼고자 하는 겁니다. 같이 갈 때는 이런 걸 가져가는 게 매너상 좋죠. 이건 집에 있어서 하나 2개 가져가고, 지갑도 최고경량으로 얇게. 배낭은 연박으로 해서 갈 때는 배낭은 여기 32리터인데 충분합니다. 보통 28리터 정도 있으면 좋고요. 도시락은 날이 추울 때는 먹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경량으로 조그맣게 미니 도시락을 싸가서 산 경치 좋은 데서 먹으면 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 비닐은 옷을 넣고,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배낭 속에 있는 걸 전체 비닐 속에 넣어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방수가 되고 배낭 커버를 씌운다고 해도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걸으면. 쓰레기 수거, 비닐봉다리. 이게 기본 필수고, 현지 가서는 물 한 통, 그리고 간식하고 점심. 잘 안 쓰지만 비 올 때라든가 앉기가 곤란할 때는 이걸 가벼우니까. 신문을 왜 가져가냐. 이것도 무게가 상당해요. 많이 가져가면. 점심 먹을 때 이걸 한 장씩 깔아서 쓰면은 가볍고 좋습니다. 깔판 같은 건 무겁고 가져와서 또 세탁도 해야 되고. 눈에 따갑지 않은 선크림. 그리고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0개월 동안 남미를 자전거로 여행한 책. 저 안데스를 넘을 수 있을까? 여기 다녀오신 분이 그 다음에 PCT를 다녀온 책. PCT, 멕시코 국경에서 쭉 미국을 워싱턴 주로 해서 쭉 캐나다 국경까지 쭉 올라간 6개월 동안 갔다 온 꿈의 트레일. 제가 다녀온 건 아니고요. 저도 이게 노망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고생하면서 다녀오셨더라고요. 한라산 올라갈 땐 우리 동생 가더니, 백록담 내려올 땐 여보 당신 하더라. 너영 나영 둘이 동실 놀고요.